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 만에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열렸습니다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최근 북미 간 긍정적인 기류가 있어서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실무 협상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볼튼의 경질이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새로운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하노이 결렬 이후에 양국이 원하는 걸 서로 이제 알기 때문에 이번엔 되겠다. 근데 결렬됐단 말이죠.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론 같은 얘기지만 결렬은 됐지만 대화 모멘텀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번에 보면서 북한이 약간 고안된 결렬, 미리 의도된 결렬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부터 결렬을 할 생각을 조금 물론 이제 미국에서 아주 예.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요구했던 거는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예. 북한도 미국의 셈법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짐작하고 왔을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이 셈법이 바뀌었다는 확신 없이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두 번이나 협상장에 나온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 6월 30일에 판문점 회동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볼턴을 해임한 그 정도가 북한의 수준이 요구 수준에 만족되는가. 예. 분명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는 못 맞췄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서 회담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대폭적인 양보가 없을 거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결렬을 이미 고안하고 준비해 갔다. 여기에는 마치 하노이에서의 이 결렬을 노딜을 당한 북한의 약간의 뭐랄까 반격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겠지만 반격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니들도 다 당해봐라 이겁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긍정적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예. 대화 모멘텀이 안 깨졌다고 보느냐 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입니다. 미국이 바뀐 셈이 없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 숙이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혹시라도 자기들의 입지를 가볍게 볼까 봐 첫 번째 굉장히 세게 나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흔히 말하는 벼랑 끝 조슬 이런 겁니까? 뭐 그것과도 또 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워낙 협상에서 기싸움을 많이 하니까요. 예. 이번에 잘 안 쓰던 예비 접촉이란 말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거기에도 벌써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하는 거 보고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스웨덴 쪽에서도 2주에 다시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콜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2주에 만날 수 있느냐.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는 다시 만난다 이런 얘기 또 해줬고. 예. 저는 지금 봐서는 2주를 그대로 하면 북한이 지금 강하게 나왔던 거에 대한 예.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 뭐 정세현 장관님처럼 뭐 한 달이라고 뭐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 2주 안에 나오기는 좀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기싸움을 하다가 아마 연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선거가 지금 코앞인데. 네. 말씀대로 이제 올해로 넘어가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예.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이제 서로 시한이 조금 다르거든요. 북한은 시한을 연말로 잡아놨고 예. 트럼프는 계속 만날 때마다 나는 시간이 안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트럼프의 시간대는 이제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선거에 들어가면 그러면 북한 문제가 중요성이 작아지느냐 하는 문제고요. 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제 해야지만 가장 효과가 있느냐를 보면 오히려 내년 2월이 아이오와 선거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정치적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연말에 실무 협상을 한 번 더 하고 오히려 2월쯤에 하노이 1주년이 되거든요. 그럼 한 2월쯤에 오히려 정상회담은 그때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정상회담이 딜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이가 굉장히 나쁘거나 충돌하거나 교착하다가 연내를 넘기면 북한이 또 자존심을 상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듀데이트를 날짜를 설정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무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는 가운데 넘어간다면 저는 그게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도 뭐 선거질 할 때 외교적 성과를 쥐고 네네. 선거 임해야 될 텐데 네. 지금 보면 뭐 중국, 이란, 뭐 베네수엘라 북한까지 하나도 얻은 게 없거든요. 네.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북한 카드 아니냐. 트럼프한테는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오바마가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이루었던 것들 다 깨는 사실상 지금까지 행보를 보였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북한 부분은 못한 것을 자기가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에서 미국에서 북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트럼프가 자기가 이전의 대통령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다시 협상장 가서 협상장으로 돌아가서 네.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시했다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네. 그런 거 전혀 없었다. 그냥 예전하고 똑같다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미국은 볼턴 해임시켰으면 이미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고 자기들의 양보 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볼턴을 해임시킨 것이 하노이 실패 때 미국이 제시했던 빅딜은 포기한 거다. 예. 그러면 북한 쪽으로 가까이 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그 장소에서 저도 사실상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아직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 보시면 미국이 몇 가지 유연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같은 것들을 조금 밀어줄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유연함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같은 것도 확대시켜 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아마 구체적인 안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북한이 원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아마 미국이 조건을 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나 무슨 효과 보이면 해주겠다니까 북한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차례가 아니고 미국이 양보할 차례인데 지금 또 뭐 우리한테 뭘 그 조건을 거냐 하는 아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상 대표죠. 김명길 대사. 네네. 김명길 대사가 한테 정권은 없겠죠. 그래도 지난번에 보다는 김혁철보다는 상당한 부분 이번에는 정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북한 체제 특성상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오전에 하고 오후가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얘기를 하죠. 오전에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상당히 조금 좀 딱딱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평양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것도 물론 추론이지만 식사 시간 할 때 대사관 갔다가 다시 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뭔가를 받았을 것이고 보고를 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김혁철보다는 정권을 받았겠지만 북한에서 정권이란 없겠죠. 중간중간에 계속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게 북한 시스템입니다. 김명길 최선임 이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 외무성 쪽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봅니다. 자. 북미 실무협상 결렬 후에 한미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으로 오늘 갔어요. 네네네. 갔는데 후속 대책 아마 논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협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디테일이 중요하고 그때 분위기를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한국이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이 전체적인 요약이나 서머리나 중요한 내용들은 전달받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이 협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후에 대책도 필요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논의를 한미 공조를 아마 하기 위해서 간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행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북미 간 대화인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회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보시면 북미가 왜 그렇게 북미가 하느냐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북한 핵 문제는 북미가 우선 풀어야 되는 일종의 게이트키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을 지키고 있는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지 사실상 이제 다른 것들이 풀리는 입장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 측면에서 돕는 거지. 결국 남북 관계나 이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 한국이 바로 참여해서 같이 당사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미국에서 조건은 아마 제한했을 것 아니냐. 석탄이나 석유 같은 정도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제재를 못 푼다고 계속 제재에 대해서 안 풀겠다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몇 주 전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요. 일종의 이제 역할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제재를 풀지 말고
오히려 제재 예외 조항을 남북 경협으로 풀자. 예. 그러니까 전체 유엔 제재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국이 이 남북 이 협력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또는 금강산이나 개성을 통해서 예. 북한이 원하는 제재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고 예외 조항으로 예. 미국은 북한이 지금 새로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장 쪽을 미국이 하게 되는 일종의 그 부분을 우리가 옆에서 상당 부분 공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네네. 이것은 북한에서 늘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미국 내 제재라든가 유엔 제재는 좀 유보시키고 네네.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근데 조건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금강산까지는 모르겠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강경파들의 굉장히 이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이 정도를 받고 비핵화를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5개의 제재 해제 완화를 얘기를 했는데 예외 조항으로 겨우 금강산 또는 금강산 개성 정도를 받고 북한이 중요한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냐. 플러스 체제 보장. 그렇죠. 이 부분이 쉽지 않죠. 이 부분도 그러면 아직도 그런 면에서 입장차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나라가 이제 실무 협상하고 나중에 정상끼리 만났을 때 사인만 하는 거잖아요, 정상들은. 실무 자리 다 해놓고 나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양국은 좀 특이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탑다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하노이 때도 예. 빈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기합의된 것들은 예를 들자면 연락사무소라든지 유해송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영변하고 뭘 줄 것이 바꿀 것이냐 하는 교환 조건은 빈칸으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상회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꾸준 그 하노이 올 때까지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김혁철의 입장은. 최고 전음이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빈칸으로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빈칸으로도 갈 수 있지만 하노이 때의 기억이 예. 이번에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하지 않고 또 하노이와 같은 결과가 되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 실무 협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얘기하는 실무 협상하고 미국이 얘기하는 실무 협상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바텀업으로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안을 재가를 받는 형식을 예, 얘기하고 예. 그렇게는 북한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북한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사찰 받아라. 검증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얘기하는 실무 협상은 정상이 합의를 하고 예. 거기를 실천하는 예. 실무 협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 정상에 대해서의 합의 또는 트럼프의 어떤 합의나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실무 협상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노이 때나 지금이나 마지막은 탑다운으로 가는데 네. 하노이에서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은 실무 협상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네. 동반돼야 되는 게 북한이 원하는 것은 큰 양보의 신호가 탑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야, 어렵네요. 쉽지 않은데. 물론 뭐 양국이 뭐 한 70년 가까이 적대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아마 그럼요. 잘 제일 이루어지지 중요한 않는데. 거는 너 먼저 해라라는 거거든요. 못 믿겠다 불신에. 이거죠. 예. 그리고 과거에 서로 약속을 어긴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북한 입장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한테 모든 걸 걸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이건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모든 미국 내부에 사실 과장하자면 99.9%가 다 반대하는데 사실상 트럼프만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과연 그 99.9%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있는가를 한번 지켜보는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강하게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조금 장밋빛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만나자마자 결렬되는 바람에 뭐 아까 원장님께서는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국의 또 이 대북 강경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볼 때는 거 봐라.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 아니냐. 대화하지 마라. 또 이렇게 트럼프를 또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미일의 강경파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결론을 지냐 봐라. 결국은 김정은은 처음부터 비핵화할 의도가 없었다. 예, 예.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핵전력을 강화하는 데 한데 모두가 속았다. 그러니 다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나 문제는 저는 대화가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택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다시 2017년에 전쟁 위기로 갈 것이냐. 사실상 그게 저는 옵션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결국 북한을 제재로 압박하면서 대화로 이끌어내는 지금 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렇게 돌아보면 민주당이 미국에서 약간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는 좀 반대됐었습니다. 보수당이 집권하고. 늘 엇갈렸었죠. 저쪽이 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가 이제 진보당이 집권하고. 이렇게 해서 엇박자가 나서 대북 문제도 사실은 이게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과 우리가. 네네.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 북한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 훨씬 낫다. 이런 스탠스였는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한단 말이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난 25, 6년간의 북핵 회담의 대부분 대화파들은 민주당이죠. 예.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왜 대화로 갔을까? 그거는 사실 오바마와의 경쟁심이라든지 역대 대통령이 못했던 자기가 이루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아젠다로 삼았던 거고요. 그러면 왜 민주당은 반대를 하냐면 자기들의 대화의 주도였는데 트럼프가 어설픈 트럼프가 성공할 리도 없고 첫 번째.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성공할까 봐. 예.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2025년 동안 주도했던 대화를 실패했는데 트럼프가 성공하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한 역풍에 대해서도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했던 노력을 트럼프가 가로챈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라 하나라도 트럼프가 재집권을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에 실패하면 그때는 민주당이 다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적어도 영변이든지 뭐든지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면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시키고 사실상 남은 기간 동안에 트럼프 재집권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두 양 선택하에서 우리가 뭐라도 비가역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일본하고 북한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일단 아베가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김정은을 이런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단칼에 거절했단 말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우군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베를 보면 아베의 정치적 특성이 저는 일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되게 말을 던져놓은 것과 실체 행동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옵션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건 굉장히 속도를 늦게 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것은 아베인데 항상 플랜 B로 사실 북한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북한이 아베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북일 대화가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전체 국면에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베가 아직까지는 그쪽이 아니고 강경파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미 대화가 어쨌든 결렬이 됐습니다만 이 남북 대화도 지금 남북 간 대화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북미 대화가 자연스럽게 좋게 발전하면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뭐 또 다른 시작할 때 보면 북미가 굉장히 나빴는데 우리가 사실 연결시켜 준 거죠.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줄 알았는데 평양 회담 이후에 영변을 내놔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우리와 만나려면 미국부터 설득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재 수준이나 미국의 행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설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우리를 비난하면서 자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남북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시키고 남북 경협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일을 했으면 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요,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 판을 이 판에서 뭔가를 합의를 할 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표현 중에서는 유리그릇처럼 다루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을 만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쯤 와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판을 트럼프도 깨기 힘들고 김정은도 사실상 자기가 모든 책임을 깨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11월에 김정은이 부산에 올 수도 있다. 이거는 완전히 물 건너갔네요.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그것을 사실 제가 전후 사정을 잘 아는데요. 예. 모든 서훈 국정원 원장이 정보위는 원래 비공개로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전제했고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갈 때는 올 수도 있지 않겠나는 얘기였는데 그 발표가 마치 올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 북한의 결렬을 선언한 뒤에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내든 아니면 내년 초든 북미 정상이 만나는 그래서 남북의 평화 시계 또 북미의 평화 시계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